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7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알파벳,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 먼저 보시죠. 엔비디아 차트고요. 지난주 이 패러렐 채널을 계속 잘 따라서 올라가고 있었고 여기에 신고점 만드는 거에서 두 번 저항을 받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도지 만들면서 이 저항선을 뚫지 못했고, 화요일도 마찬가지 굉장히 길쭉한 도지 만들면서 못 뚫었고, 수요일에 결국 밀려서 내려왔죠. 그래서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 닿으면서 장이 끝났고, 목요일에 결국 하한선보다 밑에서 갭 하락해서 시작을 했지만 다시 치고 올라왔고, 동시에 183.30 거기 저항선까지도 이제 거의 닿았지만 못 가고 하한선에서 저항받고 밀렸고, 금요일에는 결국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 브레이킹이 확정이 됐죠. 지금 이 패러렐 채널이 4월 21일 저점하고 6월 23일 저점으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에서 패러렐 채널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 패러렐 채널이 이렇게 한번 돌파가 된 적은 있어도, 돌파가 된 게 컨펌이 된 것은 금요일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패러렐 채널을 굳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상승 트렌드가 올라가다가 7월 31일 그 고점으로 신고점 만든 이후에 여기에서 하루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지난주 목금 이번 주 월화수 다 저항을 받고 결국은 밀려 내려오고 이런 분위기라서 올라가는 모멘텀이 꺾였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모멘텀 자체가 꺾인 게 6월 초에도 한번 있었지만, 이때는 보시다시피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봤을 때, 여기서는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패러렐 채널 결국 바깥으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때의 그 모멘텀이 멈춘 거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모멘텀이 꺾이고 나서 다시 V자로 하락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상승 모멘텀 올라가다가 꺾이면 횡보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횡보를 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횡보를 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이 고점과 이 고점들이 있지만 이 고점과 이 고점이 뭐 크게 영향을 미치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레벨들보다는 지워주고 이 레벨을 선택하거나 파란색, 아니면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제 기준에는. 왜냐하면 얘는 도지가 굉장히 니들이 긴 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그렇게 신뢰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이 라인이 여기에서 이 고점에서 연결돼서 온 라인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지운 것 중에서 얘를 기준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레벨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고, 일단 레인지라고 하면 이것과 핑크색으로 얘를 레인지로 놓고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아직도 살아있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도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 된다. 그리고 이 밑에서 이렇게 멀리서 온
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 뭐 좀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굉장히 뭐 이렇게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단은 놔둬 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큰 역할을 못하게 되면 얘는 이제 지워줘도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은 지금 당장은 이제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워주고, 여기서 올라가는 얘도 뭐 크게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밑에서 올라오는 여기서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은 아직 상승할 때 필요해 보입니다. 뭐 이걸 뚫고 상승하면 뭐 다른 저항선들도 있지만, 일단은 얘는 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갭 상승 이후에 빠져서 내려오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됐는데, 일단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다운 트렌드가 꺾이는 방향으로 컨펌이 되면서 지난주 마감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비슷한 도지를 만들었고, 화요일에 CPI 관련해서 상승을 했고,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늘려볼게요. 상승을 했는데, 이 밑에서 올라오는 되게 좁은 영역, 하지만 굉장히 잘 지켜졌었던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 닿고 저항을 받고 빠져서 내려와 버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비슷한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이랑 비슷한 레벨에서 도지를 만들었고, 금요일에는 결국은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이 뭐 특이하게도 굉장히 여러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 지지선으로 작용됐고, 심지어 수요일에도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목요일에도 지지선 작용했네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더 두껍게 해놓고요, 얘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근데 색깔을 다르게 하면 얘가 로하이 레퍼런스인지 트렌드 라인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색깔을 안 바꾸고 두께만 바꾸는 정도로 해서 이게 잘 맞아 떨어졌다는, 그래서 얘를 앞으로 무시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지지도 받은 상황이고, 뭐 여기 밑에까지 닿지를 않은 상황이라서 518.29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수목금 다 이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의 지지를 받은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던 게 꺾이나 했는데 갭상승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그룹이 달라서 뭔가 이걸로 연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 특별히 이런 트렌드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 라인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색깔을 일로 하고 색깔을 초록색으로, 이런 것들은 그 영향을 전혀 안 미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괜히 그리시지 말고요. 오히려 이 안쪽에서 이 레벨보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 살짝 올라갔다 바로 밀려냈으니까 이 고점은 큰 의미가 없고요. 뭐 이 고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중요한 선이 518.29가 있고, 여기에 얘를 새로 로컬 고점으로 생각하고 레인지가 여기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핑크색으로, 일단 우리가 주목하는 레인지가 뭔지는 이제 핑크색으로 구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는 것도 꺾인 걸로 되고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이 트렌드, 이 모멘텀, 이 트렌드가 올라갔다가 꺾이나 싶다가 다시 갭 상승해서 다시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이제 그 옆으로 움직이는 횡보로 전환이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도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점점 더 커졌고, 그것이 이 라인이 됐다. 이 라인은 뭐냐? 이 레벨은 뭐냐?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선이다. 그래서 이게 하한선이고 이 그 로컬 고점을 상한선으로 하는 이 영역에서 장이 움직일 확률이 커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네. 물론 더 빠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더 빠져도 여기 있는 고점 저점 얘네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그룹은 이 그룹대로 독립적으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이런 식의 트렌드 라인 이런 거에 의해서 장이 지배가 되지 그 전에 있었던 정고점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왜? 그룹이 다르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져도 이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빠져서 내려오고, 물론 이 정고점들이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레인지가 지켜져서 이 레인지를 유지하다가 다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빠질 가능성보다는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애플이네요. 애플. 네, 애플. 지난주에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고 다시 월요일에는 이 큰 상승에 반대 포지션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지면서 도지 만들고 화요일에 다시 올랐는데 CPI가 있었음에도 크게 많이 오르지 못했고 오히려 수요일에 올랐죠. 그리고 목, 금에 횡보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거 아니네요. 여기에서 흰고점 만든 걸로 파란색 하고요. 아니네요. 얘 새로 그리는 게 아니고 얘를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 여기 전에 있었던 거를 뭐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가 여기에 영향이 미쳤다고 보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새로운 새로운 로컬 고점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워줘야 될 것은 뭐 이런 애들도 이제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지워줄 건 좀 지워주겠습니다. 얘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얘도 그렇고 뭐 나름 다 의미 있는 놈들 얘도 좀 이제 아니고 이 라인도 조금 애매한데 여기에서 레퍼런스로 쓰였었던 게 있어서 일단은 놔두고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월화하고 수요일에 이 232.921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왔었고 여기서 갭 상승해서 밀로 올라갔다가도 다시 이 근처에서 장이 마감이 됐고 다시 갭 상승을 했을 때 바로 밀려서 내려온 게 이 레벨을 뚫지 못한 반대작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레벨이 여기서도 그리고 다른 데서도 영향을 미쳤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레벨로서 만들지 않으려면 색깔을 오렌지색으로 바꿔놓는 게 좋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핑크색들은 우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핑크색은 레인지 가장 주목해야 될 레인지로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오렌지색으로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 영역에서 만들어졌었던 이 레벨들은 이제 크게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얘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도 이 레벨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얘네들은. 그죠? 그래서 깔끔하게 얘네들 이 레벨 둘 다 중요한 레벨이 되어 버렸고, 이거는 뭐 다른 그룹으로 취급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올라간 게 무슨 실적이나 이런 걸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트레이딩 데이에서 그 어떤 뉴스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대로 놔둘게요. 그쵸? 네. 그리고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그룹이 아니고 같은 그룹 취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32.91 레벨 굉장히 중요했고, 여기에 신고점 만들어서 로컬 레벨 하나 더 만들었고, 여기를 뚫지 못하고 결국은 232.92 아래로 쳐져서 내려온 상황. 15분봉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밑에 니들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밀려 내려갔다가 올라온 것인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니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230.58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230.58 230.4, 230.5 정도로 놓고 봤을 때 230.5 정도가 어디죠? 여기 이 정도 되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간 정도로 봐야지, 얘가 이 리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축 치고 내려왔었던 거죠. 그래서 15분봉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게 뭔가 크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어디죠? 여기 이 8월 13일 저점 정도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간 거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레벨까지 내려왔다 간 이 작은 영역에서 지금 수목금의 장이 형성이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수목금이 다 이 레인지 안에, 이렇게 좁은 레인지 안에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그렇게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작은 영역에서 움직였고 크게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232.92가 있고 이 위아래로 이렇게 오실레이트 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애플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네요. 아마존도 뭐 이 그룹을 다시 형성을 했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고 금요일에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죠. 하지만 20.44에서 지지받아서 도지 만들었고,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더 한 번씩 밀려 내려왔지만 도지 만들고 23.30을 못 넘어섰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걸쳐 있지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삼각형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목요일 날 훅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233.00에서 저항받고 바로 밀렸고, 금요일에 갭 상승해서 233.00을 공격을 했지만 다시 밀려 내려와서 목요일 종가 정도에서 장이 마감이 되는 상황. 이 정도면 233.00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고, 여기 위에서 올라왔던 거 저항선으로도 사용이 되었던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이 만나는 이 트렌드 라인은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해주는 선이라서 중요한 선이죠. 물론 지금은 깨졌지만. 그리고 이
이 패러렐 채널은 그렇게 중요한 패러렐 채널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이제 패러렐 채널은 지워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도 그렇게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트렌드 라인은 다른 그룹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얘가 있어도 이게 어떤 저항선으로 작용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다른 게 없네요. 딱히. 오히려 여기 있는 이 고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고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고점이나 이 고점, 얘보다는 니들이 짧은 애를 선호합니다. 저는.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저항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적 발표하기 전에 236.53까지 올랐다가 갭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만큼 캐치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중요한 레벨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233.0이 중요한 레벨이 됐고, 이 레벨에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쉽게 밀린 게 아니라 이틀 두 번 다 저항을 받은 거라서 바로 내려오게 되면 이 영역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커졌고, 이게 이 트렌드 라인보다는 이 트렌드 라인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얘를 뚫고 내려와서 여기 이쯤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정도, 뭐 그 정도로 이 영역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세이브를 하고요. 네, 브로드컴 여전히 강합니다. 엔비디아는 모멘텀이 좀 꺾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브로드컴은 화요일에도 더 치고 올라갔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패러렐 채널을 따라가는 건가 싶었죠. 월요일에 일단 하한선을 뚫긴 했지만 안쪽에서 장이 끝나면서 도지 만들면서 버텼고, 그리고 306.95 라인에서도 저항을 받은 모습이죠. 하지만 갭 상승을 해서 바로 306.95 깨면서 훅 치고 올라갔고요. 화요일에 CPI 영향이었죠.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날은 갭 하락했었다가 밀려서 다시 306.95 안쪽으로 들어오나 싶었다가 다시 그래도 그 하락세가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갭 하락을 해서 306.95에서 지지받고 또 한 번 양봉 만들었고, 금요일에는 거꾸로 306.95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다시 그래도 캐치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306.95를 넘어서 장이 끝났냐 못 넘고 끝났냐인데, 결국은 못 넘고 끝났습니다. 15분봉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나 싶었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캐치업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306.95를 넘어서지 못하고 장이 마감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올라갔던 영역이, 그리고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 상황이 돼버렸고요. 다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90.23, 306.95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다시 밀려 들어온 상황입니다. 월요일 이후에 화수목은 거의 벗어났다가 다시 밀려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는 이 레인지 안쪽에서 다시 들어와서 장이 계속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네요. 네, 알파벳. 알파벳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굉장히 넓은 영역의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을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심지어 지난주에는 그 안쪽에까지 해서 일단은 한번 밀려 나갔나 보다 했는데 월요일엔 오히려 상한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올라갔고 수요일에 갭상승해서 했다가 훅 빠져서 내려와서 197.95에 있는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 레인지, 그 전주에 만들었던 레인지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나 싶었는데 여기서 지지 받고 다시 훅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도 이중 지지를 받은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결국은 201.42 위쪽에서 지지 받았고요. 화요일처럼. 그리고 금요일에도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도지,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 도지 만들었죠. 보시면 금요일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 그냥 마켓 임팩트겠죠. 이게 슉 빠져서 내려갔다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는 빼고 여기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203.91 이 위쪽에서 장이 형성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른 도지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 위쪽에서 장이 형성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계속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7.05 굉장히 위태하고요. 207.05 자체가 역사적 고점이네요. 예? 그 역사상 고점을 2월 4일날 갱신했는데 그걸 다시 갱신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알파벳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 모멘텀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알파벳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메타네요. 메타도 새 그룹 만들었었죠. 그리고 새 그룹 만들고 이제 여기서는 새 그룹에서의 트렌드 라인을 그려도 되는 타이밍이 되었네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지금 복잡하게만 하지 뭐 특별히 뭐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지워줄게요.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룹도 뭐 얘네들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연결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래서 이게 별로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울게요. 독립적으로 분석을 하자. 자, 지난주에 이 핑크색 레인지가 지켜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이 다 이 레인지 안쪽에 들어와 있었다 했는데 월요일은 그 안쪽에 있었지만 화요일에 CPI 결과 나오면서 결국 이 핑크색 상한선을 훅 들어 올렸고 익스텐디드 레인지로서 말씀을 드렸던 이 두 개의 레벨로 만들어진 레인지의 상한선도 뚫어버렸죠. 그렇지만 아직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치고 올라갔다가 수요일에 다시 밀려 내려왔고 그렇지만 핑크색까지는 닿지 않았고 목요일에는 또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나 싶었지만 안쪽으로 한번 핑크색 걸쳐서 도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다시 핑크색 벗어나서 니들이 긴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다 785점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익스텐디드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고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에서 살짝 지지받아서 약간 부스팅이 되면 상한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 라인을 극복해내서 하락으로 보여지면 다시 이 밑에 이 핑크색 레인지 그리고 아래까지 내려오면 747.90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테크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상한선을 뚫을 수 있을 것이냐,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상한선을 뚫으면
지금 역사상 고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로하이 레퍼런스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로하이 만들 건 없고요. 이 밑에서 이 정도? 뭐 이런 로하이를 만들어야 되나? 그쵸? 이런 로하이 레퍼런스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도 뭐 그렇게 현실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여기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는 건 조금 오버한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정도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이걸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뭐 이렇게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월요일에 장이 이 아래쪽에서 형성이 될지 위쪽에서 형성이 될지 월요일 시가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월요일 시가에 따라서 이게 785.23 아래쪽이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커지고 위쪽에서 형성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주 CPI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PPI도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토요일 동영상에서, 아우트로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왜 PPI가 또 CPI랑 잘, 연동이 되지 않았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아우트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나왔었던, 미시간 넘버, 컨슈머 서베이랑, 기대 인플레이션 넘버들 나온 것이, 일단 소비자들 서베이에서는 향후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일단 서베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PPI 나오면서, CPI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닌데 떨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PPI가 높게 나오면서 상기시켜 주었죠. 그러면서 9월 CPI, 그러니까 8월 CPI죠. 9월에 발표되는 8월 CPI 만만치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연내에 3번 그리고 9월에 2클릭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일단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9월에 1클릭 인하 그리고 상황 봐서 12월에 할 수도 안 할 수도 뭐 이 정도가 지금 시장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고 자세한 내용은 토요일에 올린 선물 차트 분석 아우트로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선물 차트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